실리콘 제어 정육이 SC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CR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SCR은 실리콘 정류 제어 소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호로 그려보게 되면 이러한 다이오드죠. 그럼 여기는 에노드, 여기는 캐소드라고 쓰고 이 다이오드의 얘를 턴온 가능하게 하는 요 게이트를 놓은 것을 우리는 SCR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고전압 대전류의 제어에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어 이득이 높고 게이트 신호가 소멸되어도 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즉 여기에 있는 신호가 소멸되어도 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온이라고 하는 것은 에노드와 캐소드 간의 어떤 도통 상태를 우리는 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한번 게이트 신호를 주면 이게 에노드와 캐소드 간의 도통이 되고요. 이 게이트 신호가 없어도 이 도통 상태를 뭐한다? 유지한다라는 게 됩니다. 수명은 반영구적으로 신뢰성이 높고 서지 전압 전류에도 강하다. 즉 이상 전압, 이상 전류에도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소형, 경량으로서 기계나 장치 설치가 용이하다. 게이트 전류를 턴온은 가능하나 턴오프는 불가능하다. 그죠? 여기서 게이트 신호를 가했을 때 에노드에서 캐소드 간의 도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게이트 신호를 가지고 여기를 오프하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1번 직류 출력 전압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정류기에 사용이 되고요. 짧은 시간의 전류 펄스로 SCR은 점호된다. 즉 게이트에 전류 펄스로 제어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게이트 신호를 이용하여 턴온과 턴오프가 가능한 소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턴온은 가능하지만 턴오프는 불가능합니다.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인버터 회로에 이용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SCR을 이용한 인버터 회로가 있다. 사이리스터가 도통 상태에서 20A의 부하 전류가 흐를 때 게이트 동작 범위 내에서 게이트 전류를 2분의 1로 감소하면 부하 전류는 SCR은 다이오드와 동일합니다. 다이오드와 자 얘는 에노드라고 하고 얘를 캐소드다라고 했을 때 이 에노드와 캐소드 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고 여기에 게이트에 전류 트리거 펄스를 인가하게 되면 에노드와 캐소드 간의 도통이 됩니다. 도통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 게이트의 신호가 소멸되어도 이 도통 상태는 유지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이 게이트 전류의 가변과는 무관하다. 여기에 있는 게이트 전류 신호는 얘가 트리거 온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밖에 안 한다. 트리거 온만 하는. 이해되시죠? 즉 여기에 있는 전류의 크기는 이 에노드 캐스 간의 전류 크기와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여도 에노드와 캐소드 간의 전류의 값은 변함이 없는 20A가 되겠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사이리스터 2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것과 등가인 반도체로 양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교류 위상 제어 위한 스위치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답은 양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인 요 트라이액이 되겠습니다. 이 트라이액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3단자 양방향성 사이리스터이고 트라이액은 게이트의 일정 전류 이상을 트리거하면 여기에서 MT1, MT2가 도통이 되어 양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AC 제어에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구조는 PNPN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SCR을 2개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는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양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력용 반도체 소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기 1번부터 쭉 4번까지 보시게 되면 MOS, FET, IGBT, SCR, 트랜지스터 기호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MOS, FET를 볼게요. MOS, FET 기호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게이트가 되고요. 하나, 둘, 셋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소스
여기는 네, 드레인 이렇게 돼요. 요게 IGBT. 모스 FET 잘못 썼네요. 모스 FET. 자, 그 다음에 IGBT를 볼게요. IGBT는 어떻게 생겼냐면 기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게이트. 여기는 하나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여기는 우린 컬렉터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미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얘가 IGBT. 자, 그 다음에 SCR 같은 경우에는 다이오드랑 똑같아요. 이렇게. 다이오드는 여기 뭐 에노드, 여기는 캐소드라고 하는데 SCR은 여기 이제 게이트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게이트. 얘를 SCR.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는 우리 이제 베이스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는 컬렉터, 여기는 이미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모스 FET나 IGBT라고 하는 애들은 얘네들은 요 게이트에 전압을 제어해서 요 드레인과 소스, 컬렉터와 이미터 간의 도통을 시켜주는 그러한 소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SCR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의 펄스 전류를 통해서 얘를 온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소자예요. SCR은. 이 BJT라고 하죠. 얘는 트랜지스터,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BJT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의 전류의 크기를 통해서 이 컬렉터와 이미터 간의 어떤 전류의 증폭이라든가 또는 스위칭 작용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이 기호와 뭐에 의해서 제어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이러한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모스 FET 게이트 전류에 의해 드레인 전류를 제어하는 반도체 소자이다. 잘못된 거죠. 모스 FET는 전압을 제어하는 거예요. 전압을. 1번이 잘못됐고요. 두 번째, IGBT는 게이트 이미터 간 전압으로 컬렉터의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전압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SCR 사이리터는 게이트 전류에 의해 트리거 온 시킬 수 있다. 온 시킬 수 있다. 도통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전류에 의해 컬렉터 전류를 제어하는 반도체 소자이다. 즉, 베이스의 전류의 크기를 가지고 컬렉터의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소자가 되겠다. 정답은 1번, 모스 FET는 전류에 의한 제어가 아니라 전압에 의한 제어가 되겠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력용 반도체 소자 중 IGB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IGBT는 PNPN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IGBT는 게이트 전류에 의해 제어되는 전류 제어형 소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IGBT는 게이트의 전압을 통해서 컬렉터와 이미터 간의 전류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전류 제어형 소자가 아니라 전압 제어형 소자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세 번째, IGBT는 전력용 모스 FET와 전력용 BJT의 장점을 가지고 고전압 대전류용 전력 반도체용 소자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IGBT는 게이트 턴온 및 턴오프 동작을 위해서 정부 전압을 인가하는 구동 회로로 사용된다. 즉, 턴온, 턴오프가 가능한 소자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IGBT는 전압 제어형 소자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IGBT와 모스 FE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IGBT와 모스 FET에 대한 기호를 그려보겠습니다. 기호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게이트이고요. 여기는 컬렉터, 여기는 이미터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IGBT입니다. 그 다음에 모스 FET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게이트,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드레인, 여기는 소스. 요게
모스 FE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IGBT와 모스 FET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둘 다 이 게이트의 전압에 의해서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 IGBT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의 전압을 제어해서 컬렉터와 이미터 간의 ON, OFF 제어를 하게 되고요. 모스 FET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의 전압을 이용해서 드레인과 소스 간의 ON, OFF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스 FET가 IGBT보다는 스위칭 속도가 더 빠르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갖고 문제를 확인을 해보면 1번에 IGBT와 모스 FET의 게이트 신호는 모두 전류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전압형 됩니다. 두 번째, IGBT와 모스 FET는 게이트 신호로 소자를 직접 ON, OFF 할 수 있다. 즉 ON, OFF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IGBT와 모스 FET는 전압원, 인버터, 초퍼 등의 사용 대비어, 즉 스위칭 소자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스 FET는 IGBT보다 스위칭 동작 속도가 빠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잘못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류형이 아니라 전압, 즉 게이트의 전압을 이용해서 제어를 합니다.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출력 직류 전압 135V를 얻는 데 필요한 입력 교류 전압의 실효값은 단 정류 소자의 전압 강화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상 반파 정류에서 출력 EDC는 공식으로 써보면 파이분의 루트 2입니다. 그럼 이 루트 2를 파이로 나누면 0.45가 돼요. 0.45 2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요 EDC라고 하는 값이 135일 때 요 입력 실효 전압이 얼마이냐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2는 0.45분의 135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300V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정류기의 입력 교류 전압 실효값이 2라고 할 때 직류 전류 평균값은 단 정류기의 전압 강하는 2이고 부하 저항은 R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로로 나타내 보면 여기에는 단상 반파 정류가 있다 라고 보고요. 여기에 부하가 R이 걸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압 강하 2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문제에서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이냐 이거예요. 그럼 단상 반파에서 출력에 대한 전압은 파이분의 루트 2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출력은 파이분의 루트 2란 말이에요. 근데 전압 강화가 이렇게 이만큼 걸리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의 전압은 정류기에서 파이분의 루트 2에서 뭐예요? 전압 강화를 뺀 거만큼 여기에 전압이 걸리겠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구하라. 그죠? 그러면 전류는 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전류가 된다.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100V의 교류 전원을 다이오드 브릿지 전파 정류할 경우 직류축 평균 전압은 단 브릿지 다이오드 전압 강화와 전원 임피던스를 모두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전파 정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상 전파 정류의 EDC는 공식에 의해서 파이분의 2 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0.9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가 100V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류축의 평균 전압은 90V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다이오드 전파 정류 회로에 직류 전압 200V를 얻는 데 필요한 입력 교류 전압은 단 부하는 순저항 부하이고 정류기의 전압 강하는 20V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회로를 그려보면 여기가 정류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하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자, 그럼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전압은 200V이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 정류기에서 전압 강하가 20V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전압은 즉 VDC가 220V여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VDC가 220이어야지 여기 20V 전압 강화 220V가 걸리겠죠.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VDC는 전파 종류에서 VDC는 5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공식이죠, 뭐. 그럼 이로부터 뭘 구하라? 요 2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2에 관해서 식을 써보면 2 루트 2 파이 곱하기 VDC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에서 VDC는 220입니다. 2 루트 2 파이에 곱하기 220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55 루트 2 파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전파 종류 회로에서 전원 전압 VS가 314V 60Hz이고 부하저항 R이 15mm 때 출력 전압 평균값 및 출력 전류 평균값과 출력 전류 시료값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로를 보시게 되면 얘는 전파 종류 회로입니다. 그럼 전파 종류 회로에서 평균 출력 전압은 5분의 2 루트 2라고 쓸 수 있고 얘가 0.92가 됩니다. 이 공식에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먼저 VDC는 5분의 2 루트 2다 이런 얘기죠. VDC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어쨌든 0.9라고 했단 말이에요. 0.9. 자, 그럼 5분의 2 루트 2에 여기가 314 이렇게 된다죠.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280 볼트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로 구하라는 것이 IDC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전류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라. 그럼 얘는 저항부하이기 때문에 R분의 VDC가 됩니다. 그럼 저항은 10이라고 되어 있고 얘가 280 하시게 되면 28 암페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RMS를 구하여라. 시료값은 저항 R분의 VRMS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보게 되면 저항은 10 되고요. 여기에서 얘가 시료값이잖아요. 얘가 시료값이라고요. 주어진 값이 314. 계산해보면 31.4 암페어가 되겠죠.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상 반파 종류의 부하저항 R에 걸리는 직류 평균치 VD0는 얼마인가? 문제에서 삼상 반파 종류 회로에 대한 출력 전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삼상 반파에서 평균 출력 같은 경우는 2파이의 3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2파이분의 3 루트 2가 1.17 이렇게 되네요. 그죠? 여기서 2라고 하는 것은 상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죠? 2파이분의 3 루트 6.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에 2파이의 3 루트 6 VS가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삼상 전파 종류 회로이다. 부하의 약 513V의 평균 직류 전압을 얻기 위해 입력해야 되는 교류 입력 선간 전압은 여기에서 얘는 삼상 전파 종류이죠. 삼상 전파 종류에서 VDC다라고 하는 값은 2.34 E 또는 1.35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E라고 하는 것은 상전압이고요. V다라고 하는 것은 선간전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루트 3배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문제에서 보면 얼마란 얘기예요? 513이다. 이런 얘기죠. 그때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선간전압 V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이로부터 선간전압 V는 1.35분의 513 계산해 보시면 380V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반파 정류 회로와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의 정류 효율비는 즉 전파분의 반파의 정류 효율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단상 반파 같은 경우에는 정류 효율이 40.6%이고 전파 같은 경우에는 81.5%
2%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에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삼상 반파 다이오드의 정류회로의 저항부하에서 맥동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류회로는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그럼 직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 이러한 정류가 아니라 출력에는 이러한 교류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맥동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직류분의 그 다음에 교류분의 비율을 우리는 맥동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각 파형에 따른 맥동률을 살펴보게 되면 단상 반파 전파, 삼상 반파 전파의 맥동률은 121, 48.2, 18.3, 4.2%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삼상 반파에 대한 것을 물어봤죠. 18.3%가 되겠죠. 문제에서 18.3은 없고 그에 가장 가까운 17.7%가 있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원전압이 단상 220V 60Hz인 사이리스터 4개로 구성된 단상 전파 위상제어 정류회로에 5ohm의 순저항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이 사이리스터의 지연각 알파가 30도일 때 출력 전류의 평균값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 조건에 만족되는 위상 제어 정류회로를 보시게 되면 단상 전파 저항 부하의 출력 전압 VDC가 5분의 2 루트 2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VDC는 그대로 요거 5분의 2 루트 2의 2분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제에서 다시 보게 되면,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IDC를 구하라. IDC는 저항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VDC가 되겠죠. 결국에는 여기다가 R로 나눠주면 된다 했네요. 얘를 R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IDC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다. 적어 보겠습니다. 5분의 2 루트 2 곱하기 전압이 얼마죠? 220에 곱하기 2분의 코사인 30도 플러스 1 곱하기 저항이 5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여기는 2, 5, 10이니까 이거랑 없어지게 되네. 이렇게 5분의 44 루트 2에 코사인 30도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상 전파 위상 제어 회로에서 전원전압 VS의 시료값은 220V, 전원주파수 60Hz이다. 부하단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 R은 25ohm이고 사이리스터의 지연각은 60도라고 할 때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의 평균값은 단 부하 연결된 인덕턴스는 충분히 큰 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지금 전파 정류다라고 보겠습니다. 전파 정류일 때 EDC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5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전파 정류일 때. 이때 여기에서 RL 부하일 때 위상 제어가 되면 여기는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저항 부하일 때는 2분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1입니다. 저항 부하일 때. 네, RL 부하일 때는 그냥 코사인 알파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5분의 2 루트 2 곱하기 전압이 220이다 라고 했습니다. 220 곱하기 코사인 60도인 거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5분의 200
루트 2, 220이죠? 220 루트 2가 나온다. 그죠? 파이분의 220 루트 2 볼트.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죠. 전류는 R분의 EDC잖아요. 근데 저항이 20이에요. 그럼 얘를 2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파이분의 11 루트 2 암페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력변환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전력변환 장치는 뭐 직류를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들이 있겠죠. 그럼 이것을 표로 나타내 보면 직류, 얘를 교류, 그리고 여기를 교류, 여기를 직류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버터 이렇게 얘기하죠. 인버터 또는 뭐 역변환 장치.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예를 우리가 정류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직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DC-DC 컨버터 또는 뭐 초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사이클로 컨버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교류를 직류로 컨버터로 쓰이는 회로를 일반적으로 정류기라고 부르며 그쵸? 다이오드 정류기를 이용할 경우 전원전압의 최대값과 평균 출력의 전압의 크기는 고정이 됩니다. 정류기는 출력의 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쵸? 그 전압에 따라서. 두 번째, DC-DC 컨버터는 직류 전원을 반도체 소자와 수동 소자들을 이용하여 출력 전압을 변환하는 장치이다. 그죠? DC-DC는 우리 스위칭 소자를 이용해서 출력의 전압을 가변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직류를 교류로 하는, 즉 인버터는 교류의 크기는 임의로 변화할 수 있지만 주파수는 변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버터는 크기도 바꿀 수 있고 주파수도 바꿀 수 있습니다. 3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번째, 직접적으로 교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컨버터는 주파수를 변경할 수 없는 장치도 있지만 주파수 변환이 필요한 경우 사이클로 컨버터를 사용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류 전원으로부터 전력 변환 장치를 사용하여 교류 전동기를 가변속 운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전력 변환 장치의 종류와 그 연결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입력 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하는 이 전동기도 뭐예요? 교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동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뭐를 제어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압과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전동기 제어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먼저 이 교류 입력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DC, 직류로 바꿔주고 다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으면 되겠더라. 그러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전력 변환 장치는 얘는 뭐라고 해요? 정유기, 다른 말로 우리가 컨버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뭐 인버터 또는 뭐 역변환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교류 전동기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력 변환 장치에는 정유기, 그 다음에 인버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3번에 다이오드 정유기, 다음에 인버터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출력 전압이 직류 전압인 것은 해당 문제는 전력 변환 장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직류다라고 보고 여기를 교류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직류, 교류. 먼저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주는 전력 변환 장치를 우리는 인버터 또는 뭐 역변환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장치를 우리는 정유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뭐 컨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직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DC-DC 컨버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초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교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사이클로 컨버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출력이 직류인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초포형 컨버터, 즉 DC-DC 컨버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인버터라든가 또는 컨버터는 출력이 교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태양전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으로부터 얻은 전력으로 220V의 유도전동기를 사용한 펌프를 운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전력 변환 장치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여기에서 얘는 지금 태양 전지 모듈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제어해야 될 것은 유도전동기다 이런 얘기예요. IM 이란 얘기죠. 그러면 태양전지 모듈에서 생산된 전력은 직류입니다. 그리고 유도전동기는 교류를 사용하죠. 그러면 이 직류를 교류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인버터가 있어야 되겠죠. 인버터를 통해서 우리가 유도전동기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럼 이 사이에 인버터에서 원하는 전압을 바꿔줄 수 있는 이 DC-DC 컨버터를 사용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태양전지 모듈, 그 다음에 직류 변환 장치, 그 다음에 직류를 교류로 바꾸기 위한 인버터, 그리고 부하에는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교류전동기의 가변속 구동 시스템에서 전력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회로는 사이클로 컨버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 블럭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입력,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얘는 이제 정류기가 됩니다. 정류기인데 삼상 전파 정류기가 되고요. C 블럭 같은 경우에는 콘덴서를 사용해서 전압을 일정한 값으로 만들어주는 평활회로다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평활회로. 그리고 B 블럭 같은 경우에는 직류를 다시 교류로 만들어주는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즉 인버터를 통해서 가변전압, 가변주파수를 얻어 우리가 교류 전동기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시게 되면 A블록은 전파 정류기로서 직류측 리플 성분의 주파수는 전원 주파수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회로가 뭐라고 했죠? 삼상 전파 정류다 라고 했죠. 삼상 전파 정류는 기본파 주파수의 6배가 됩니다. 2배가 아니라 6배가 된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B블록은 직류 입력을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를 나타낸다. 여기 인버터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C블록은 정류기 출력 전압을 평활하기 위한 필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즉 평활 회로. 맞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B블록은 구형파 구동 방식 및 PWM 방식 등의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림 A와 같은 벅 컨버터가 정상 상태로 동작하고 있다. 스위칭 양단 전압 VSW가 그림 B와 같을 때 부하로 출력되는 전압은, 여기에서 벅 컨버터다라고 했기 때문에 출력 전압 V0다 라고 하는 것은 듀티비 D에 VI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전압은 10V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에 대한 전압은 10V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듀티비만 알면 되겠네요. 이때 듀티비 D다 라고 하는 것은 주기 T분의 온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함정이 있어요. 그냥 이 파형을 언뜻 보게 되면 얘가 온이고 얘가 오프로 보일 수 있다 이거죠. 얘가 온, 오프. 그런데 이 파형은 뭐냐면 스위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스위치 양단에 걸렸다. 그럼 스위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스위치가 이렇게 여기에 지금 V다 라고 하는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겠어요? V가 된단 말이에요. 언제? 오프일 때. 근데 이 스위치를 이렇게 닫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단락 상태인 거죠. 즉 온 상태일 때 전압이 0인 거고 얘가 오프 상태일 때 전압이 V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파형에서 여기가 오프 상태인 거고요. 여기가 온 상태인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 주기는 100이잖아요. 100분의, 그렇죠? T가 100분의
온된 시간은 25란 말이에요. 0.25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혼동할 수 있다. 아, 얘가 온, 얘를 오프. 이렇게 혼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는 0.25 곱하기 10 하시게 되면 2.5V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력 변환 회로에서 스위치를 주기적으로 열고 닫는 경우 정상 상태에서 입력 전압에 대한 출력 전압의 B는 얼마인가? 그럼 먼저 이 회로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회로인지를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회로는 부스트 컨버터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저는 스위치가 세로로 연결되어 있고요. 다이오드가 가로로 연결되어 이거 보고 저는 부스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컨버터에 대한 회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벅 컨버터, 부스트 컨버터, 벅 부스트 컨버터, 축 컨버터 네 가지가 있겠죠. 그럼 먼저 문제에서 부스트 컨버터가 나왔으니까 부스트 컨버터를 보는데 자, 얘하고 얘만 스위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얘는 스위치가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얘가 스위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부스트 컨버터 아니면 축 컨버터. 나왔죠? 자, 그런데 얘를 살펴보니까 얘는 다이오드가 직렬 연결되어 있고요. 얘는 다이오드가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아,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부스트고 얘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축 컨버터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부스트 컨버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벅 컨버터랑 벅 부스트 컨버터를 보시게 되면 얘는 스위치가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스위치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벅 컨버터 아니면 벅 부스트 컨버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직렬로 연결돼서 무조건 뭐 들어간다면 벅.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는 L만 보면 돼요. 얘는 L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벅 컨버터이고 L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벅 부스트 컨버터다 이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회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다시 스위치가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벅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벅. 자, 이때 이 L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벅 컨버터이고 L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벅 부스트 컨버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가 세로로 즉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부스트 컨버터 아니면 축 컨버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부스트이고 다이오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축 컨버터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시면 된다.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출력 전압. 벅은 D 입력이고 부스트는 1-D분의 1의 VI고 벅 부스터와 축 부스터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1-D분의 D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부스트잖아요, 이 문제가. 답은 3번의 1-D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DC-DC 컨버터는 정상 상태에서 동작하고 있다. 이 컨버터의 명칭과 입출력 관계는 단 T는 TR의 스위칭 주기, T5는 온 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얘가 어떠한 컨버터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때 이 스위치가 요 가로로 즉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벅 컨버터나 벅 부스트 컨버터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우선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얘가 벅 컨버터 또는 벅 부스트 컨버터다. 자, 그 다음에 L이 가로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L 값이 가로로 연결되어 있으면 벅 컨버터이고요. 얘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벅 부스트 컨버터다 이거예요. 그럼 벅 부스트 컨버터에서 입출력 관계는 1-D분의 D의 VI가 된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벅 컨버터나 벅 부스트 컨버터는 스위치가 어떻게 가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즉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부스트 컨버터나 축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때 이 벅과 벅 부스트에서 보게 되면 L은 여기 가로로 되어 있으면 벅 컨버터이고 얘가 세로로 되어 있으면 부스트 컨버터란 말이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예요? 벅 부스트 컨버터죠. 이 벅 부스트 컨버터의 입출력 관계 같은 경우에는 1-D의 D의 VI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